강남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IB 프로그램을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만 알게 몰래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소문도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학 입시, 특히 명문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가 나게 되면 수험생 전체, 그게 수험생만 있는 게 아니죠. 수험생 학부모들도 있으니까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B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판 아니면 뭐 내지는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여론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혜정 소장의 그 동영상을 유심히 봤는데 이 양반이 이제 지난 한 10여 년간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또 뭐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에 상당히 단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반대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당황하지 않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자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 논리라든가 예시를 대단히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게 찐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사실은 일개 조그만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센터 뭐 운영자 입장에서 IB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혀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는 조금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평가에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뭐 입시제도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뭐 과목을 이렇게 해요, 뭐 절대평가를 해요, 상대평가를 해요, 뭐 9등급제로 나눠요, 아니면 뭐 표준 점수를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지선다, 뭐 객관식 평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내는데 대단히 제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뭐 강한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맞냐 틀리냐가 뚜렷하게 말해주면 이제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 객관적 평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술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2년 동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우리 동문, 그것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울대를 진학했던 그 동문, 이제 서울대 경신 동문들을 사실은 이제 12년 동안 쥐어짜가지고, 물론 제가 짠 게 아니라 우리 동문 회장이 이메일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기부금들을 걷어가지고 12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모티베이션 캠프라는 것을 12년간 진행을 했고요. 그 12년 동안 제가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가 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대학 입학한 친구들, 제 후배가 된 친구들한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소위 정시 입시보다 수시 입시가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확산되는 것들을 실제로 봤거든요. 그럼 이제 수시 입학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의문사항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하자면 면접 평가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면접위원이 5명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각자가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를 딱 비교해 보면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수년 동안 10수년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평가가 이제 잘못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관계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능 점수 높은 아이들이 학교가 추구하는 어떤 인재상은 아니더라. 대학들은요, 이제 뭐 명문대학은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학들도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취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요. 말하자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사실은 학교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는 정부의 지원금도 차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은 거기 되게 민감한데, 따라서 어떤 아이들이 잘 취업이 되느냐를 봤더니 수시 면접이 강한 아이들이 취업이 잘 됩니다. 따라서 수능 점수를 높게 받는 아이들은 사실은 뭐 학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았겠지만, 실제로는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작은 사무실에 있긴 하지만 뭐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동문 안에는 대학 교수가 되게 많아요. 그럼 대학 교수들 중에 이제 연배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입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위 뭐 수능 출제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총장 레벨이 사실 입학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입학처장이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예요. 거의 부총장급이에요. 그러면 입학처장을 했던 친구, 현재 뭐 입학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12년 동안 얘기를 들어봤더니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IB에서도 핵심은 사실은 평가의 객관성 혹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뭐 그거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한 꼭지 들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서는 IB 학교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그 충격적인 어떤 입시 결과를 가지고 지도교육청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만 해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흥분한 거죠. 아니, 시작은 우리가 했는데 과실은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먼저 따먹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제일 큰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일 텐데, 거기에 이제 교육감들이 상당히 바쁘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B를 도입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개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아니면 수업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 부분 8, 90% 이상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판 IB도 이미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어떤 교육 제도나 학교 그 분위기를 봐서는 일본보다 더 빨리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2,000개 있다고 우리가 하는데, 그게 뭐 전체 모든 학교가 IB 학교로 지정되고 또 IB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중학교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IB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은 의외로 빠르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IB는 이제 고등학교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중학교 미들 이어 프로그램, 그다음에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이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 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제 한글어판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한 꼭지 더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